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물찬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그 PC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올바름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확산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 첨예한 그 갈등 문제로 여기 비화가 되어 있는 젠더 문제, 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다 하면은 정치적 올바름주의,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특정 그룹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순화된 그런 용어를 쓰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선의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그 흑인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블랙 피플, 또 과거 같으면 니그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럼 훨씬 순화된 그 표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뭐 우리 사회 같으면은 뭐 청소원을 갖다가 환경미화원, 이렇게 이제 부르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주장이 좀 점점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서 어떤 집단을 갖다가 역공격하고 검열하고 하는 그 수단이 된다 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데 당신이 갑질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른바 이제 이 강자와 약자로 어떤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이 세상을 모두 재단을 해놓고 이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이것이 결국 PC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점점 사회 문제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C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는 좋은데, 이 주장의 이면에 뭔가 이 투쟁적인 혁명 운동 비슷한 이런 그 느낌이 점점 강하게 이게 부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운동의 그 배경 속에 깔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조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해체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조가 이 배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사조를 좀 보자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뭐 이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인 그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건 모든 그 주관이 다 평등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평등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그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으로 되는 그런 입장이죠. 전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 진리도 없는 것이고, 이런 그 사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불합리한 1, 2차 세계대전, 이런 그 아비규환, 이런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는 데서부터 이제 허무한 그 마음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마르크스주의, 이거는 마르크스주의를 갖다가 이 보완을 한다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인데, 오늘날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모순을 다룬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집단과 어떤 억압당하는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어떤 그런 잣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이 모순된 그 시스템을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설사 좀 잘못된 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좌익적인 그런 사조를 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잣대가 좀 이중적입니다. 이쪽에 어떤 우익적인 그쪽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그런 원칙, 이 좌익적인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억압당하는 집단과 억압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서구 사회 같으면은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자, 이게 소수자니까 억압당하는 집단이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유색인종, 이런 집단들이 이제 억압당하는 집단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억압하는 집단인 백인, 그 다음에 뭐 이성애자, 기독교도, 뭐 서구 문명 전체, 이쪽을 그 억압을 하는 집단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사조로 이제 폭넓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 같으면은 이 좌익 세력이 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한국을 건국을 했는 세력은 친일파들이 계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친대한민국 세력은 억압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재벌,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피억압 집단은 이 좌익적인 어떤 종북 세력이라든지 친중 세력, 뭐 성소수자, 나아가서 이제 생태계 속의 모든 생명체, 이거는 억압을 당하는 집단 속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은 극단적인 환경론자로서 이제 환경주의,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4대강의 그 개발,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4대강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유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해마다 당했던 그 수해라든지 이 가뭄의 어떤 피해,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이 환경론자들은 강물은 흘러야 되는 것이야 이러면서 이 녹조 라떼 뭐 이런 그 용어도 만들고 하면서 이 4대강의 그 이거를 전부 부숴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갖다가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죠. 뭐 과거에 그 사패산 여기 KTX 그 터널을 뚫을 때는 도롱뇽의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속에 이거를 그 시위를 해가지고 몇 년간 이 터널의 개통이 그 지연된 그런 일도 있었죠. 이와 같이 그 젠더 문제를 또 한번 그 예를 좀 보자면은, 젠더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게 비화가 된 겁니까? 결국은 여성 운동이 하나의 그 젠더 갈등으로 비화가 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그 불행한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남성인 것 같은데 그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여성 단체들이 젠더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즉시 이걸 치환을 해가지고 강남에 어떤 뭐 이 여성 추모의 벽이 만들어져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거기다 이렇게 추모의 글귀 같은 걸 갖다 써서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수만 명의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었던 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범죄 문제인데, 이런 범죄 문제는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벌을 하느냐,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법적인 문제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남과 여 간의 어떤 갈등 문제로 이걸 비화를 시켰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특히 그 젊은 세대 간의 이 젠더 갈등이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일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제 여성가족부 이거는 폐지하는 게 낫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가부 폐지론이 대두가 됐었죠. 물론 아마 속마음은 이것이 국회를 이 정부 조직법 이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문제가 이렇게 결코 쉽지 않다, 이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여가부는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하나의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젠더 갈등이라든지 PC주의의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PC 갈등, PC주의라든지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건 뭐냐면은 세상을 오로지 집단주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이 두 집단 간의 대결, 이렇게 보는 것이 젠더 갈등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성 집단이 억압을 받아왔으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의 할당제라든지 조직에 입사할 때라든지 이때는 가산점 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마르크스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약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여성 집단, 또 이제 가부장적인 그 강자로서 대우를 받아왔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남성 집단 간에 이 공정한 체제가 되려면은 당연히 인원적인 할당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입사시험에서 가산점을 좀 준다라든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여성 집단 또는 여성 운동을 하는 쪽의 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집단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단주의는 그 반대말은 개인주의죠. 집단주의는 세상을 인종이라든지 뭐 성별, 젠더, 뭐 빈부간의 어떤 집단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죠. 근데 집단주의는 이 세상을 강자와 약자 간의 어떤 이런 그 불평등한 힘을 가진 양 집단 사이의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파괴적인 혁명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 흐르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의 어떤 질서가 이제 깨지면서 심각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집단주의의 그 문제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도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물으려면 개인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은 어디에도 없고, 이 집단주의라 하는 것은 그 집단 속에 개인들이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단주의, 이것이 이제 이런 사조가 발전하면은 결국은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C주의라든지 하는 건 분명히 출발점에서부터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조를,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모든 사안을 갖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때, 집단의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어떤 그 비판적인 사고가 결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 세상에 뭐 대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개인 기업, 작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뭐 비영리 단체, 이 세상은 수많은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조직의 사회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철역에 나가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어떤 조직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직이라 하는 것은 상과 하의 어떤 구별이 있는 그 하이라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다 때려부시고 계층 조직, 상하가 없는 평평한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공한 하는 마르크스 혁명이 성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그 계층이 타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 했을 때 이것이 이 세상이 과연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 역사는 사실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진리,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이 좌파적인 PC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논리, 이거를 내세워가지고 재단을 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그 좌파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우파적인 세계관은 영국식 경험주의를 토대를 깔고 있습니다. 현실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한다. 다만 그 계층 구조가 문제가 될 때는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정당한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배계층으로 지속적으로 상위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독재적인 상황,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체제가 됐을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그 파괴적인 그런 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아닌 어떤 기회 평등,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을 때는 이런 사회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젠더 갈등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할당제, 그것이 예상되는 결과라 하는 것이 결국은 온갖 그 예상되는 어떤 계급 투쟁적인 그 적대감, 이런 분노,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성과가 쇠락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있는 그대로 어떤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그 조직 성과에 더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올바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내 스스로가 빠져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나는 개인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결과의 평등이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인원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든지 이것이 이제 결과의 평등이죠. 이것이 아닌 시스템 자체의 어떤 공정성, 말하자면 기회의 평등, 이것이 잘 살아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속적으로 이제 운이 나빠가지고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집단이 일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살피는 그런 또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PC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올바름주의, 이것이 이제 온갖 분야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젠더 갈등의 문제, 이거의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